삼성이 반도체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나선 바로 오늘 정작 삼성전자 주가는 빠졌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회사가 큰 돈을 쓰겠다고 하면 기대감에 주가가 오를 법한데 오늘은 거꾸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기업이 이만한 돈을 거는 건 그보다 몇 배를 벌 자신이 있을 때뿐입니다. 손해볼 걸 알면서 수백조를 거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삼성은 대체 무엇을 보고 이 거대한 베팅을 한 걸까요? 오늘 그 답을 수요와 이익, 그리고 확인 시점, 이 세 가지로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은 계속 동행할지, 새로 보시는 분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지 보고 나면 본인 기준이 섭니다. 먼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시죠. 청와대에서 큰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나라의 다음 30년을 책임질 산업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회사 일을 임원에게 맡기지 않고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부터가 삼성이 이걸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복지도 위에 삼성이 앞으로 그릴 그림을 펼쳐놨습니다. 새 메모리 공장 후보지로는 광주를 꼽았습니다. 충청권, 그러니까 천안과 온양 쪽에는 HBM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요. HBM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이 되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 요즘 가장 비싸게 팔리는 메모리죠. 여기에 로봇은 경북 구미, 차세대 조선은 경남 거제, 한마디로 삼성 생산 벨트가 전국으로 쫙 퍼지는 그림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광주도 천안도 아직은 후보지이자 계획 단계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회사가 이 방향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 주주시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920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오늘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얼마를 짓느냐가 아닙니다. 왜 짓느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3.53% 빠진 32만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주식을 던지고 있고요. 화면만 보면 분명 안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날 회사는 반도체에 수백조 원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선 주가가 빠지고 한쪽에선 회사가 사상 최대급 돈을 거는 겁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신호일까요? 제가 보기엔 회사가 거는 돈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전망이 틀려도 본인 돈은 안 나갑니다. 그런데 회사가 직접 거는 수백조는 잘못 판단하면 회사가 휘청합니다. 그러니 이 돈은 그냥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로 벌 수 있다는 가장 무겁고 가장 정직한 자기 신호인 셈입니다. 그럼 외국인은 왜 던졌을까요? 감으로 말하지 말고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약 1,186만 주 팔았습니다. 기관도 190만 주 정도 팔았고요.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 개인입니다. 개인이 1,370만 주 넘게 사들였습니다. 그날 거래대금만 약 9조 9천억 원, 손바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외국인이 던진 그 많은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묵묵히 받아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을 나쁜 운세라서 판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아직 삼성을 반도체 경기 따라 오르내리는 회사로 봅니다. 반도체 값이 좋으면 오르고 나쁘면 빠지는 그런 회사로요. 그러니 반년새 많이 올랐으니 일단 차익을 챙기는 거죠.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문제는 그 낡은 가격표가 이제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수요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삼성이 본 첫 번째 그림은 수요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터 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킨지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앞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돈이 약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원에 이를 거라고 전망이 했습니다. 1경원입니다.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감도 안 잡히는 숫자죠. 그런데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안에서 채우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수요가 이만큼 크다는 건 만들기만 하면 팔 곳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요가 삼성 실적으로 정말 얼마나 찍히는지, 그리고 삼성 다음으로 같이 봐야 할 종목 하나까지,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전에 요즘 구독자분들이 부쩍 늘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특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돈의 길목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과 함께할 종목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와 함께 우리 포트폴리오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삼성전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소형주를 발굴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더 크게 움직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제대로 고른 종목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구독자님들께 선물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종목 확인하실 분들은 먼저 구독자 확인을 위해서 댓글에 우리의 목표인 100만 전자라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받으시는 방법 딱 10초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 번호 010-9563-5815로 3전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특히 TV나 큰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휴대폰 꺼내셔서 그 번호로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창에 더보기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얘기,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수요가 1경원짜리로 폭발하는데 공급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자랍니다. 인공지능용 메모리, 그 중에서도 HBM은 지금 말 그대로 풍기입니다. 워낙 만들기가 까다로워서 세계에서 몇 개 회사만 제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당장 물량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요즘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휴대폰 부품가까지 들썩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물건이 달린다는 뜻이죠.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메모리 회사는 HBM 시장이 2028년에 100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렌드포스라는 시장조사 기관은 2026년 한 해만 HBM 시장이 80% 넘게 커진다고 봤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요는 1경원짜리인데 그걸 채울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러니 만들면 다 팔립니다. 바로 이게 삼성이 수백조를 지어야 더 버는 이유입니다. 공장을 지어 더 많이 만들수록 그만큼 더 파는 구조니까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준비를 하는 셈입니다. 그럼 이 그림이 삼성 이익으로는 얼마나 찍힐까요? 한 해외 증권사 전망을 같이 보겠습니다. 노무라는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약 133조 원으로 봤습니다. 자기 자본이익률,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잘 버는지를 보는 ROE는 무려 60%까지 본다고 했고요. 보통 이 수치가 10%만 넘어도 잘 버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67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32만 7,500원에서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한 증권사의 전망입니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근거가 감이 아니라 앞에서 본 수요와 공급 구조에 단단히 박혀 있다는 점입니다. 수요가 폭발했고 공급은 모자라고, 그래서 짓는 만큼 번다. 이 논리 위에서 나온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 67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노무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 영업이익이 2028년에 610조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74조에서 530조, 그리고 610조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삼성이 구조적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다는 것, 이건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지켜본 흐름입니다. 삼성이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자사주 매입으로 먼저 확신을 보였고, 그 다음 노무라와 골드만이 전망으로 말해왔고, 오늘은 정부까지 총력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전기 따라 오르내리던 회사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꾸준히 크는 회사로, 시장이 삼성에 붙이는 가격표가 천천히 바뀌는 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같은 회사라도 경기 민감주로 볼 때와 성장주로 볼 때 시장이 매기는 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기 민감주는 좋을 때 잠깐 비싸게 쳐주지만 성장주는 꾸준히 더 높은 값을 받습니다. 지금 삼성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갈아타기인 셈이죠. 다만 그렇다고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확인할 건 확인하고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차트에서 우리가 함께 볼 가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최근 한 달 평균 가격이 33만 5,200원입니다. 오늘 종가 32만 7,500원은 이 선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단기 분기점은 단순합니다. 이 33만 5,200원을 다시 넘느냐입니다. 넘으면 단기 흐름이 가벼워지고 못 넘으면 한 번 더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자리는 29만 5천원, 그리고 그 아래 28만 7,500원입니다. 위로는 34만 5천원, 더 위로는 전 고점인 37만 4,500원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흐름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올랐다고 해서 곧장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고요.
이 몇 개의 가격만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 충분합니다. 좋은 얘기만 했으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매도가 아직 안 멈췄습니다. 이게 며칠 더 이어지면 단기 주가는 더 눌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에서는 삼성의 이번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셋째, 앞에서 본 전망치들은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HBM 경쟁도 치열하고 비메모리 쪽 불확실성도 있고 환율도 변수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흥분할 자리가 아니라 차분히 확인할 자리입니다. 이건 약세론이 아닙니다. 오래 같이 갈 사람이 당연히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외국인이 며칠 이시칠 팔았다, 주가가 하루 얼마 빠졌다, 딱 이 단기 그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무거운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직접 수백조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성을 가장 잘 아는 삼성 자신이 건 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수요는 이미 1경원짜리로 폭발했습니다. 그걸 채울 HBM은 만들면 팔리는 품귀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짓는 만큼 법니다. 노무라와 골드만의 이익 전망이 그걸 숫자로 받쳐줍니다. 외국인 매도는요, 아직 삼성을 옛날 가격표로 보고 있는 잠깐의 노이즈일 뿐입니다. 가격표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뿐 방향은 이미 정해진 셈이죠. 국가가 큰 그림을 그렸으니 이제 남은 건 숫자입니다. 그 첫 번째 확인점이 바로 7월 7일 삼성의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이 흐름 7월 7일에 우리 또 같이 확인하시죠.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저번에 어떤 구독자님이 댓글에 뭐 알아야 하는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고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본업도 바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 시장 보고 뉴스 보고 수급 보고 자료까지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딱 한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의 진짜 핵심 대응 전략. 이 두 자료는 우리가 7월 7일에 또 같이 확인할 그 흐름을 미리 챙겨두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563-5815로 삼전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9563-5815 이 번호로 삼전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히 TV로 보고 계신 분들은 휴대폰 들고 그 번호로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도부터 떠올리기보다 기준을 먼저 잡는 게 순서입니다. 큰 그림이 살아있는 한 하루 등락에 놀라 던질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아래로 29만 5천 원을 우리가 함께 지켜볼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그때 비중을 한번 점검하시는 거죠. 그리고 평단이 높아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6월 들어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출렁였으니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분들은 무리한 추격 매수가 가장 위험합니다. 떨어졌다고 겁나서 다 팔고 오른다고 또 급하게 더 사고, 이게 가장 손실이 큰 패턴이거든요. 한 번에 다 사거나 다 파는 게 아니라 구간을 나눠서 천천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오히려 나눠서 대응하시는 게 답입니다. 처음 들어오려는 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32만 7,500원에 바로 따라붙는 건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29만 5천 원 부근, 더 아래로 28만 7,500원까지 눌릴 때 나눠서 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9만 5천 원 근처에서 사고 28만 7,500원 아래를 손절 기준으로 잡으면 잃을 위험은 3%대입니다. 그런데 위로 34만 5천 원까지만 봐도 기대 수익은 16%가 넘습니다. 잃을 걸 하나로 보면 벌 걸 4개 이상 보고 들어가는 자리라는 뜻이죠. 이렇게 손익을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추격은 위험하고 눌림은 기회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수요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는 레킨지 전망으로 1경원짜리 이미 폭발했습니다. 둘째, 이익과 재평가입니다. 그 수요가 HBM 품귀를 거쳐 삼성 이익으로 찍히고 노무라와 골드만의 전망이 경기 민감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가는 재평가를 받쳐줍니다. 셋째, 확인 시점입니다. 그 그림이 진짜 숫자로 맞는지 보는 분기점이 7월 7일 잠정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과 21선 회복 여부입니다. 이 3가지로 보면 삼성이 정말 그만큼 벌까라는 오늘의 질문에 본인 답이 섭니다. 수요가 있고 그걸 이익으로 바꿀 구조가 있고 그걸 확인할 시점이 정해져 있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숫자 5,920. 이건 삼성전자 주가가 100만 원이 될 때의 시가총액 5,920조 원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목적지죠. 오늘 본 것들을 한데 모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직접 건 수백조, 전국으로 퍼지는 신규 거점, 정부의 총력 지원, 그리고 안팎에서 시작된 재평가. 이걸 모아보면 백만전자도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근거가 가리키는 가능한 방향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된다거나 언제까지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날까지 돈의 길목이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